MC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최금실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崔金石，祝大家春节快乐，万事如意，身体健康。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이나입니다. Ina xin gửi tớ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ất. Ina xin kính chúc quý vị thính giả một năm mới nhiều sức khỏe. 저는 늘 이나 씨가 베트남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아름답다. 너무 똑 부러진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나 씨? 진짜 너무 이쁘고 베트남에 있었으면 아마도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언니 덕담이에요. 우리 금세 언니가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저에게 멋진 떡담을 해주셨네요. 그럼 저도 안 할 수가 없죠. 언니는 중국 배우 당웨이를 닮았어요. 네. 특히 중국어 할 때는 카리스마가 어마무시합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예뻐요. 젊었을 때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더니 젊었을 때라니요, 이나씨. 지금은 제가 늙었다는 소리인가요? 이건 디스인가 칭찬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디스라네요. 아니야, 20대 때요.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20대 때는 와, 대륙의 미녀. 인기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미모 진짠 떡담을 드립니다. 저희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나 씨의 덕담 잘 받으면서 네. 그나저나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네. 긴 연휴가 지나고 맞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오늘도 어딘가 설날 같은 기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해는 설 연휴가 길어서 연휴 뒤까지 휴가를 이어서 길게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직 여행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인지 거리도 마음도 아직은 조금 느긋해 보입니다. 바쁘게 달리기보다는 설 연휴의 여운을 조금 더 품고 있는 금요일이에요. 이럴 때는 괜히 한 번 더 가족 얼굴이 떠오르고 집에서 먹었던 음식, 함께 나눈 이야기들도 다시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번 설에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태어난 나라도 달라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는 마음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쉬었나? 잘 먹었나? 잘 지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나? 같은 마음들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집에서 편하게 쉬셨을까요? 아니면 여행이나 고향 방문 다녀오셨나요? 만일 출근을 하셨다면 저희가 힘내시라고 신나는 노래들과 응원을 띄워드릴 거고요. 만일 주말까지 쉬실 거라면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 다정다감과 함께 해주세요. 네, 세종시의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다정다감. 어느새 200일 맞이한 다정다감. 오늘의 첫 곡 전해드립니다. Yo, hey, Toodles family. Yes, feel the flow. 1, 2, 3, go! Everybody think about your lover. 하늘이 맺어준 나의 인연. 이 세상 누구나 꿈꿔왔던 나만의 이상형 찾아 find my way. 어디에 모두 길이 내니만 있으면 나도 발전길이 필연지여 할 것 없이 운명의 코끼는 일마다 엉키 꿈한 마리 사다만 내 말 주고 사람만 들어봐 나는야 못한 직업과 내게 굴러들어온 남자는 모두의 난 느리모 내 생각을 내오 너 정해진 인연이 어딘가에 오 있다고 생각해 언젠간 오겠지라는 깊은 상상을 밤새도 혼자서 주문까지 심각하게 오늘 밤에 올지 모두 내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문 밖으로 힘차게 필요 없어 넌 느낌이야 변하고 통하면 끝이야 너무 순진해도 너무 얽매여도
여긴 없어 내가 찾고 있는 거 누가 봤어 귀여운 미소와 통통한 두 볼과 뚱뚱해도 상관없어 yes pretty women 날 믿고 다가올 내 여인아 그저 욕심 따윈 없어 욕심 따윈 없어 날 믿고 사랑해줄 순수한 사람이면 필요 없어 넌 느낌이야 영화 속 장면에 나오는 정말 황당하게 너무 우연하게 만난다면 난 솔직하게 Come on Everybody think about your lover 하늘이 맺어준 나의 인연 이 세상 누구나 꿈꿔왔던 나만의 이상형 찾아 Find my way 1m 85 팔듯이 느끼는 너 쌍꺼풀도 no 보는 자존심 커져라 오케이 구릿빛 피부는 섹시 밤에도 we can go on like this 꿈에나 만난다면 황홀하겠죠 눈앞에 보인다면 달려가겠죠 필요 없어 넌 느낌이야 변하고 통하면 끝이야 너무 순진해도 너무 얽매여도 안돼 그냥 나 솔직하게 Come on Everybody think about your lover 하늘이 맺어준 나의 인연 이 세상 누구나 꿈꿔왔던 나만의 이상형 찾아 Find my way 아따 오늘 못하냐? 신나는 곡이었죠. 음악에 맞춰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설 연휴 동안 찌뿌드드했던 마음을 털쳐내셨기를 바랍니다. 거북이의 컴온 들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설 연휴가 끝났지만 아직 몸은 명절 모드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리고 연휴가 지나면서 살이 좀 찐 것 같다. 혈당이 올라간 것 같다. 건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거고요. 명절 음식이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많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많다 보니까요. 그죠? 덕국, 만두, 잡채, 전, 갈비찜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맛있지만 칼로리는 장난 아니죠. 네. 특히 떡국이나 만두국은 한 그릇만 먹어도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식혜, 약과 한과 같은 달콤한 간식까지 먹고 여기다가 술 한 잔까지 곁들이면 으아, 몸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몸이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대요. 명절 동안 잠깐 늘어난 체중은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몸에 저장된 에너지라서 비교적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단 지금부터 중요한 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을 팍 줄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다이어트 해봐서 알잖아요. 따라서 식사량을 20에서 30% 정도만 줄이고 탄수화물은 조금 덜 먹고 하루에 20분 정도만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시고요. 나물이나 채소부터 먹는 것도 좋습니다. 콩물 음식은 콩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기름진 음식은 조금만 덜어 먹는 것도 작은 실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나 씨가 매번 국물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게 날씬의 비결이었나 봐요. 네, 명절 음식이 맛있었던 것만큼 이제는 몸도 조금 챙겨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돌보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마음이 즐거워질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집 설날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설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우리 집만의 특별한 풍경은 어떤지 함께 나눠 볼 텐데요. 같은 설날이라도 나라가 다르면 음식도 풍습도 참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서로의 문화를 더 가까이 느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음악 듣고 잠시 후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한도 초과야. 저도 모자라. 내 심장을 새까맣게 태울 줄 아는 여자야. 마음이 텅텅 내고 없이 불러주세요. 24시 바로 쏴서 달려갈게요. 내 가슴에 불을 질러 이번 달도 한도 초과. 내 맘은 한도 초과야. 걱정은 내일하고 긁어주세요. 사랑은 한도 초과야. 바보야. 오빠야. 향기로운 그대 미소 아낄 줄 아는 나니까. 마음이 텅텅 내고 없이 불러주세요. 24시 바로 쏴서 달려갈게요. 내 가슴에 불을 질러 이번 달도 한도 초과. 내 맘은 한도 초과야. 걱정은 내일하고 긁어주세요. 사랑은 한도. 이미 나는 너를 위해 바친 몸 긁어줄게 너를 위한 효자손. 나는 언제나 24시간 한도 초과야. 내 심장
너만 사랑하고 있는데 너만 기억하고 있는데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 곁엔 네가 아직 없는데 나만 사랑할 수 없나요? 나만 기억할 수 없나요? 나만 바라보길 바래요. 네 곁에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랑의 노예가 됐나봐요. 다른 여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왜 내맘 몰라주나 그대여. 난 여기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의 눈빛에 내 모습 보여요.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나 모두 다 드릴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맘이 몰라도 좋아요. 맡길게요. 나를 꼭 잡아줘요.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왜 내맘 몰라주나 그대여. 난 여기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왜 내맘 몰라주나 그대여. 난 여기 있는데 네 곁에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 항상 그대 곁에 있는데. 설 연휴여서 한국의 트로트 구수한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대성의 한도초과 하경환의 있는데 들려드렸어요. 네, 계속해서 함께할 오늘의 주제, 우리 집 설날 이야기 만나러 갈 텐데요. 명절 특집이니까 오늘은 저희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저희 라디오의 왕 애청자이신 김하경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엄마로서 저희 가족의 설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필리핀에서의 새해는 재물과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가득한 날입니다. 12월 30일 밤 자정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미디어 노체라는 새해 맞이 만찬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식탁에는 새해 10일달에 번영 12달? 식탁에는 새해 12달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12가지 둥근 과일을 올리고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 물방울 무늬가 있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자정이 되면 폭죽을 터뜨리거나 큰 소리를 내서 나쁜 기운을 줍고 장수를 의미하는 국수나 파스타,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잡살로 만든 피코라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흔들며 새해를 맞기도 했는데요. 그 소리가 한 해의 풍요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설날을 보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떡국이었습니다. 이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낯설면서도 재미있었고,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듣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분주하게 움직이던 명절 분위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 집만의 설날 풍경은
한국식과 필리핀식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히 떡국을 먹고 아이들과 세배를 하며 웃고 오후에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명절 음식을 꼭 많이 차리기보다는 부담 없이 가족이 함께 웃고 쉬는 하루로 보내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얘들아, 너희는 두 나라의 문화를 가진 특별한 아이들이야. 한국의 설날도 엄마의 나라에서 지켜온 새 풍습도 모두 다 우리의 소중한 뿌리란다. 너희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품으면서 자라길 바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과 따뜻한 설날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역시 우리 김하경 씨. 사연을 참 재밌게 잘 쓰시죠? 오늘 사연도 참 감사하고요. 필리핀의 설날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재밌네요. 동전에서 나는 소리가 한 해의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는 것. 그리고 동전과 담은 물방울 무늬 옷을 입는 것도 참 즐거운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도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 한국의 이런 풍습이 참 재밌었거든요. 나이는 먹기 싫은데 떡국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올해도 2그릇을 먹어버렸습니다. 네, 사연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에게 올해는 한국에서 맞이하는 9번째 설날이에요. 첫 번째로 지냈던 한국 설날은 너무 낯설고 서툴 게 많았고 고향의 설날만 그리웠던 저는 이제 한국 설날도 내 고향 설날처럼 느껴지며 풍성한 연휴를 보내고 있어요. 저의 첫 번째 한국 설날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나이도 어린 외국 며느리라 시어머니께서 일은 시키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전 부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절은 위에 거실에 방석을 깔아주시고 신문지를 깔고 미니 가스레인지랑 프라이팬은 꺼내놓고 재료랑 나란히 준비해 주셨어요. 살림 한 번 안 해본 19살의 저에게는 정말 소꿉놀이 같았고요. 저는 부치면서 한 입, 2입 먹고 보고 와, 한국 음식 맛있다 하면 감탄도 했죠. 호박전은 부친 데는 특히 신이 나서 이거 빨리 다 하고 칭찬받아야지. 나도 요리 솜씨 있네. 진짜 이쁘게 잘했네. 빨리 마무리하고 쉬어야지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아기야 다 했니? 하시면서 몰카를 또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전이었어요. 한국 전은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전 부치는 걸 끝이 없었어요. 호박전, 가지전, 부주전, 배주전, 깻잎전. 이건 정말 예상 못했거든요. 시어머님은 주방에서 일하시다 나오셔서 진짠도 해주시고 웃으시면서 이제 그만하고 쉬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만 들어가시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보내게 될 설날들이 벌써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는 끝까지 전을 다 부쳤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계속 말렸지만요. 제가 안 하면 시어머님이 혼자 다 하셔야 하잖아요. 미안해서라도 그것만은 해드리고 나서 쉬었어요. 그날 밤에는 등을 펴고 잘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정도면 설날 보내고 일주일은 몸살 나셨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한국 여성분들은 설날이 지나고 나면 다들 몸살이 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해요. 물론 먹는 것도 좋지만 여성들의 노동을 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베트남에서는 제사 음식이나 설날, 추석 음식처럼 요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양이 많이 필요한 음식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요.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사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연 주신 분의 의견에 저도 100% 동감해요. 그렇게 양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어떻게 집안의 여자들이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남자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손이 없으십니까? 사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올라가는 설 차례상은 여성의 조상이 아닌 남성의 조상을 위한 상차림인데요. 그걸 안다면 좀 더 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저도 이런 부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요즘은 차례가 차츰 간단하게 바뀌는 추세고 젊은 분들일수록 차례를 점점 안 지내고 있어서 여성들만 힘들었던 문화가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지 몰라 지레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그걸 놓치면은 절대로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찬바람이 부는데 짠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짠 보고 싶은 이 짠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짠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음악 두 곡 듣고 오셨어요. 장기화와 얼굴들이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어서 적자의 수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온 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집 설날 이야기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한국에서 설날을 보낸 지도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우리 시아버님은 한국의 옛날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매년 명절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게만 느껴졌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옆에서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명절이면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차례 음식을 돕고 시아버님은 예법책을 보시며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십니다. 저와 딸은 그 곁에서 든든한 보조 역할로 하죠. 사실 저는 튀르키예 이슬람 전통 속에서 자라며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례 문화와 어르신들께 절을 올리는 풍습을 처음 접했을 때 큰 문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시아버님이 정말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와, 한국에서 설을 보낸 지 벌써 7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시아버님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명절을 정통 방식 그대로 준비하신 걸 보면서 참 많이 낯설었을 텐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옆에서 하나씩 배워 나가셨다는 그 얘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튀르키예의 이슬람 전통 속에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절이라는 문화가 처음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단순히 익숙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믿음과 가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사연자님이 그 사이에서 한국의 풍습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냈었잖아요. 이제 절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필요한 일이죠. 7년간의 명절을 보내면서 쌓아온 사연자님의 노력에 저희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사연 보겠습니다.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TV에서 하던 설날 춘지의 완회를 보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는 풍경, 그리고 설날 당일 아침에 입던 새 옷입니다. 설날은 역시 어렸을 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가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아서 설날 전날이면 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떠들면서 만두를 빚었고 그중 몇 개에는 몰래 동전을 넣어두기도 했지요. 다음날 아침 만둣국을 먹다가 동전이 들어있는 만두에 당첨된 사람은 올해 큰 행운이 올 거야 라는 축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과 웃음은 지금 생각해도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은 아이들의 천국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새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설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들로 가득 찬 밥상까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맛있게 설날 음식을 먹은 뒤에는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가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울려 퍼지는 폭죽 소리에 마을 전체가 오전 내내 떠들썩했지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그 시절의 설날은 참 설레고 참 따뜻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이 사연을 듣는 내내 저도 같이 중국의 설날로 순간이 동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보다 동전 만두요. 만두 속에 동전을 넣어두고 당첨되면 올해 큰 행운이 온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 너무 귀엽고 재미난 풍습인 것 같아요. 금세 언니도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런 풍습 많이 경험해 보셨겠네요. 네, 저 당연하죠. 좋겠다. 네, 저도 어느 날은 만두를 먹다가 짤깍하고 뭔가를 씹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 내가 당첨됐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보다 아, 내 이가 괜찮나? 또 동전은 잘 씻었나? 네,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설날 아침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새옷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새옷을 얼른 빨리 입고 싶어서 너무도 서둘렀던 기억들이 저랑 어쩜 똑같았어요. 진짜 내용이. 마지막으로 폭죽 소리까지. 정말 그 현장에서 그 폭죽 소리는 온 땅을 진짜 뒤덮거든요. 진짜 집 옆에서 바로 내 귀 옆에서 폭죽이 터뜨린 소리같이 엄청 커요. 이제 한국의 그런 불꽃과 다르게 정말 소리만 엄청난. 그리고 매연하고 네, 그 소리가 정말 그 원래 폭죽이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새해 이제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는 미신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가끔 그립기도 해요. 네, 그러겠어요. 저도 덕분에 고향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이별이 오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그대가 떠날 수 없게 날 버리고 갈 수 없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어떻게 널 웃으며 보내란 거니. 그런 건 나는 못해. 못 들은 걸로 할래. I'm
빛이 시간이 멈춰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집 설날 이야기. 우리 스태프들이 모국에서 보냈던 설날 이야기를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시죠. 저에게 설날은요, 달력에 쉬는 날이라고 써 있지만 마음부터 먼저 바빠지는 날이에요. 제가 자란 키르기스탄에는 한국의 설날처럼 큰 명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국 설날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게 참 신기했어요. 설날 첫째 날은 시댁에 모여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부엌에서는 부침개가 계속 나오고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맥주나 막걸리 한 잔, 아버님과 남자분들은 와인 한 잔. 그 모습만 봐도 아, 명절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 설날의 특징 하나, 밤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하면 꼭 이런 질문을 들어요. 왜 그냥 시댁에서 안 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가족은 적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 밤에는 각자 집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야 다음날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설날 둘째 날은 정신없이 시작돼요. 다시 시댁으로 와서 바로 상 차리고 같이 식사하고 세배하고 세뱃돈도 주고받고요.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설날 곳을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리고 모든 인사를 마치고 나면 며느리들은 각자 갈 길로 나누어요. 누군가는 진정으로 향하고요. 저는요, 외국인 며느리라 갈 진정도 갈 친쪽 집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비에 조용히 집 짓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몸을 솔직히 좀 피곤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변해져요. 올해도 이렇게 잘 넘겼다는 느낌 때문에요. 설날은 내게 그리 특별하진 않지만 떡국 한 그릇 먹고 나면 한국 나이 계산이 아직 좀 헷갈리는 외국인 며느리의 명절이에요. 아,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설날이 쉬는 날인데 마음이 먼저 바빠지는 날이다. 그 말이 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좋지만 밤엔 각자 집이 편하다. 그래야 다음날 웃으면서 만난다. 이게 정말 현실 명언입니다. 아,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라 내비에 집 짓고 돌아온다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살짝 찡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시댁에서 돌아올 때 내비에 친정집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올해도 잘 넘겼다는 편안함이 남는다는 게 사연자님의 한국에서 자기만의 명절 리듬을 만든 거잖아요. 올해도 무사히 한 바퀴 잘 도신 거죠? 우리 집 설날 이야기로 함께한 다정다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